정상 네오네탈 체스트는 이제 나이에 따라서 좀 모양이 다른데 알아두셔야 할 것은 이제 네오네이탈 체스트는 10살 환자와 모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보시면 훨씬 더 트라페조이드한 쉐입 토락스 있고 호라이즌털 립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센트럴 third까지 노멀 에어 브론코그램이 보일 수 있고 성인이나 청소년기의 체스트보다 훨씬 더 하트가 정상적으로 약간 글로뷸러 쉐입이면서 라지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렁 자체도 훨씬 더 까맣게 레디오 루센트하게 보이고 그리고 하일룸 스트럭처도 이제 네오네이탈 체스트의 경우에서는 프로미넌트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이제 보시고 '아 이게 정상이어도 이렇게 보일 수 있구나. 아이가 어리면 저렇게 보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아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사진을 찍힌 걸 보고서 이게 잘못 찍혔다는 것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시면 이제 센터가 잘 맞춰졌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피너스 프로세스부터 클라비클까지 이 디스턴스가 똑같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클라비클도 이제 꼭 마치 한쪽은 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만약에 체스트가 로테이션이 되었다면 로테이션 된 쪽으로 훨씬 더 렁이 까맣게 보이고 그리고 포스테리어 립이 훨씬 더 길게 안테리어 립이 짧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을 보면 '정상적으로 촬영되지 않은 사진이구나.'라고 아시는 것이 중요하고 만약에 그 환자의 임상 상황에 꼭 필요하다면 재촬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어떤 사진이 잘 찍힌 사진인지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제 튜브가 앵귤레이션을 해서 찍게 되면 다음과 같이 사진이 보이게 됩니다. 이제 위쪽으로 앵귤레이션을 하게 되면 이 posterior rib 자체가 굉장히 평행하게 보이고 anterior rib은 약간 위쪽으로 안쪽 위쪽으로 이제 휘어져 보입니다. 그리고 이 스파인 자체도 원래는 수직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약간 롤돌시스가 있는 것처럼 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하트도 이 카디악 아이펙스가 위쪽으로 들리면서 약간 TOF 컨피규레이션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도 이제 잘못 찍힌 사진이고 필요하다면 재촬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어린 화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 울면서 사진을 찍게 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full inspiration이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찍힌 사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체스트 엑스레이를 봤을 때 인스피레이션이 잘 된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full inspiration이 된 사진이고 diaphragmatic dome 여기가 이제 diaphragm인데 이 diaphragm dome이 7번째에서 9번째 사이에 위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쪽으로 이제 posterior rib을 셌을 때 9번째 정도 위치하면 '아 이게 정상적으로 full inspiration이 되었구나.' 그리고 anterior rib이 이 6번째인데 이 anterior rib이 diaphragm 6번째 anterior rib이 diaphragm 정도에 닿았을 때 '아 이게 full inspiration 된 사진이구나.'라고 아는 것이 중요하고 만약에 inspiration이 잘 되지 않았다면 어떤 사진을 보일 수 있는지 이제 뒤쪽에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expiration 된 사진은 다음과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이 트라케아가 약간 말랑말랑한 구조이기 때문에 버클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호기 시에는 컬랩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렁이 full inspiration이 되지 않기 때문에 GGO처럼 보일 수 있고 이렇게 central pulmonary vasculature가 훨씬 더 prominent하게 보이고 그래서 마치 이대만 뉴모니아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하트 자체가 렁이 이제 좀 더 콜랩스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카르디오메갈리처럼 보일 수 있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타이무스가 훨씬 더 크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인스퍼레이션이 충분히 되지 않으면 마치 병변이 있는 것처럼 엑스레이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고려하여 엑스레이 판독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체스트 레디오그래피에서 정상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들 이것이 이제 패톨로지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라키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린아이의 경우에서는 모빌리티가 있고 말랑말랑한 구조입니다. 따라서 트라키아가 이렇게 곧지 않고 라이트 사이드로 트라키얼 데비에이션을 보이는 체스트 엑스레이 등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것은 정상 소견입니다. 호기시에 이제 라이트 사이드로 앵귤레이션이 있는 이유는 이쪽으로 레프트 사이드 에어틱 아치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 트라키아가 원래도 모바일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트라키아가 만약에 레프트 사이드로 데비에이션이 된다면 이것은 라이트 사이드 에어틱 아치가 있거나 아니면 라이트 사이드에 어떤 메스가 있기 때문에 레프트 사이드로 데비에이션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프트 사이드 데비에이션은 조금 더 조심해서 보셔야 되고 '아 패솔로지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트라키어 콜랩스가 이제 어린아이들에 있선 정상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흡기 시보다 호기 시에 이제 50% 미만으로 캘리버 체인지가 있다면 그것은 정상 범주에 들어가게 되지만 어 훨씬 더 심하게 콜랩스가 일어나게 된다면 트라키오말라시아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터럴 엑스레이에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트라키 여기가 이제 트라키아인데 트라키아가 콜랩스가 많이 되었다면 '아 이 환자가 언더라인하게 트라키오말라시아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레터럴 엑스레이에서 트라키아가 이제 뒤쪽으로 약간 이렇게 인덴테이션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메뉴브리움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구조적으로 여기에 innominated artery가 있기 때문에 트라키아가 약간 뒤쪽으로 밀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normal variant이고 심텀이 거의 없기 때문에 트라키아가 곧지 않고 약간 뒤쪽으로 밀린다고 해서 패솔로지가 아니고 anatomical variation 때문에 innominated artery 때문에 이렇게 뒤쪽으로 밀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엑스레이에서 어떤 아티팩트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아는 것이 중요하겠는데요. 제일 이제 흔하게 보는 아티팩트가 바로 스킨 폴드 아티팩트입니다. 이제 뉴본이나 인팬트에서 특히나 많이 이제 관찰이 되게 되고요. 이 보면 이제 환자가 이제 다른 청소년기 환자들보다 훨씬 더 스킨이 리던던트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라인들이 관찰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기 바디 월에도 이 스킨이 리던던트하기 때문에 스킨 폴드 아티팩트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보통 유모토락스로 미스인터프리테이션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것을 이제 감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보시면 스킨폴드 아티팩트의 경우에는 이런 라인 자체가 굉장히 오블리크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보통 체스트 월과 바디 월을 이렇게 가로질러서 그 라인이 보이기 때문에 어 이것은 아티팩트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고 옆에 사진을 보면 여기 보면 소량의 이제 뉴모토락스가 있는데요.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뉴모토락스인지 조금 더 이제 잘 감별을 하려면 항상 제가 저희 전공 선생님들한테 얘기하는 건 사진을 좀 더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고 확대를 해서 이 라인 안과 밖에 어떻게 다른지를 보는 게 중요한데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은 이제 렁 파렌키말 덴시티 때문에 좀 더 하얗게 보이고 이 부분은 렁 파렌키말 덴시티가 보이지 않고 까맣게 보입니다. 이것은 여기는 이제 완전한 에어 즉 뉴모토락스가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렁 파렌키마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덴시티 차이로 라인이 생기는 것이고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시면 라인이 있지만 라인 자체는 그 앱도미널 월이나 체스트 쪽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고 렁 파렌키말 덴시티로 보이는 부분이 호모지너스하게 앞뒤로 관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티팩트가 되고 이 부분은 스몰 뉴모토락스로 이제 판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체스트 엑스레이에서 어떤 부분이 이제 또 까맣게 보이는지, 레디오 루센트하게 보이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환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꿀꺽꿀꺽 공기를 삼키기 때문에 정상 엑스레이사에서도 성인과는 다르게 에소파지얼 에어가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 특이 소견이 아니고 그럴 수 있는 부분이고 트라키아의 뒤쪽으로 이렇게 에소파지얼 에어가 관찰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체스트 엑스레이를 찍을 때마다 반복이 된다면 혹시나 이제 gastroesophageal reflux나 TEF들을 의심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이 레트로스터넘 쪽 뒤쪽으로는 hyperlucent triangular area들이 이렇게 관찰이 되게 됩니다. 하트 앞쪽으로도 관찰이 되게 되고요. 정상적으로 관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뉴모미디아스툼이나 anterior pneumothorax로 오인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 부분까지 이렇게 까맣게 죄송합니다. 하얗게 관찰된다면 메스라든지 다른 미디아스티나 패톨로지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환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전반적으로 성인보다는 이제 어린아이들은 말랑말랑한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full inspiration을 된 경우에, 그러니까 인팬트가 에어 트래핑이 아주 fully 된 경우에는 발살발까지 울면서 이제 촬영을 하게 되면 가끔 이렇게 렁 자체가 이렇게 립 사이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들도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에이펙스 쪽으로 렁이 herniation 되는 경우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 소견이고, 어 아기들의 연부 조직이 성인보다는 딱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아주 드물게는 립에 실제로 디펙트가 있거나 아니면 플루럴 파시아 디펙트가 있어서 패솔로직 herniation이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런 경우들은 아주 드물고, 정상적으로도 아기들이 인스피레이션 하면서 발살발을 하는 경우에 이렇게 보일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학생 선생님들이나 전공의 선생님들이 이제 전연차 전공의 선생님들이 가장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바로 normal thymus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체스트 볼륨하고 타이무스의 그 볼륨 레이시오는 레이트 인펀시에서 가장 크고 퓨버티에서 이제 점점 작아지는데요. 실제적으로는 퓨버티에서 굉장히 크지만 흉곽이라든지 그런 볼륨을 고려했을 때는 두세 살에서 가장 이제 많이 체스트 엑스레이에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메스가 아니고 체스트 타이무스라는 것을 어떻게 이제 알게 되냐면, 엑스레이 상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브 사인 같은 경우에는 노멀 타이무스가 이제 립에 안테리어 립에 눌리면서 약간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보이는 이런 컨투어를 보인다면 normal thymus라고 의심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thymus가 minor fissure를 어버팅하면서 돛담배 모양처럼 보이게 되면 이것이 세일 사인이라고 해서 역시나 이것이 thymus의 소견입니다. 또한 이제 하트와 이제 구분되어 보이는 이런 노치가 있는데요. 이것도 이 타이무스가 이제 right atrium apex에 이렇게 붙어서 보이는 노치 사인이 보인다면 이것 또한 타이무스의 사인입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타이무스가 굉장히 커져 있거나 아니면 정상 사이즈인데도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게 되면 이렇게 prominent한 thymic shadow가 보이게 됩니다. 마치 사진에서는 right upper lobe atelectasis나 아니면 메스처럼 보이게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메스보다는 타이무스를 시사하는 엑스레이 파인딩을 보시면 이쪽 뒤쪽으로 pulmonary vasculature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하얗게 보이는 부분 뒤쪽으로도 symmetric하게 pulmonary vasculature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메스나 consolidation이라면 훨씬 더 하얗게 보이기 때문에 뒤쪽에 그 lung parenchyma가 비쳐서 보이진 않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견들을 확인했을 때 이게 뭔가 메스보다는 타이무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고, 보다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이 부분에 초음파를 이제 진행을 하면 메스와 타이무스를 감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환자도 보시면 굉장히 그 카디악 보더가 커 보이는데 이것이 실제로 카디아 메갈리가 있는 건지 페리카디얼 디퓨전이 있는 건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타이무스가 anterior mediastin이 굉장히 커서 이렇게 보이는 건지 초음파를 이용하면 이제 감별을 할 수 있고, 이 해당 부분에 이제 초음파를 보면 이게 물인지 하트인지 아니면 이렇게 타이무스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이무스는 하이포에코익하게 보이면서 내부에 헤테로지너스 하이퍼에코익 포사이들이 있는 스테리 스카이 어피어런스를 보이게 되면 초음파에서 타이무스라고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환자도 right upper mediastinum에 bulging control가 죄송합니다. bulging control가 있어서 이것이 이제 메스인지 궁금했었고, 초음파를 통해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하이포에코익한 리전이고 내부에 하이퍼에코익 포사이가 있는 정상적인 타이무스로 컨펌이 되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렇듯 체스트 엑스레이 상에서 어떤 리전이 보이면 타이무스를 어떻게 감별을 하는지, 그래서 더 나아가서 메스와 타이무스를 감별하기 위해서는 초음파를 통해서 보다 더 쉽게 진단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라인과 튜브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소아과에서 시술을 하시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면, 엔도트라케어 튜브는 이 클라비큘러 헤드와 카리나 사이에 위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NICU에서 저희가 이제
여러 다양한 카테터를 잡게 되는데 이제 umbilical artery 카테터 같은 경우에는 엑스레이 상에서 이렇게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 internal iliac artery를 통해서 이제 common iliac artery를 통해서 aortic arch로 들어가기 때문에 엑스레이 상에서 이렇게 hairpin turn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umbilical artery catheter이고 이 팁 자체는 T에서 6, 9 또는 L에서 3, 5에 위치하는 것이 좋고 이 이유는 이제 major vessel 특히나 이제 cellular artery, SMA, 그 renal artery를 피해서 팁이 위치하면 좋기 때문에 높게 위치하거나 아니면 아주 낮게 위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umbilical venous catheter인 경우에는 umbilical artery와 달리 이렇게 umbilical recess를 통해서 ductus venosus를 통해서 IVC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팁 자체가 다른 곳으로 킹킹이 되지 않는 것이 않는지 엑스레이로 꼭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 가끔 이게 킹킹되면서 liver hepatic vein으로 들어갔을 때 그쪽으로 TPN을 주게 되면 TPN오마 같은 것들도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팁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IBC RA 정선에 위치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L튜브 팁도 확실하게 스톰하게 위치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Upper Extremity PICC도 이 IVC superior vena cava와 atrial 정선에 이제 위치하는 것이 중요하고 lower extreme에서 오는 PICC도 IVC에 이제 위치를 제대로 하는지 적어도 bifurcation 위에 L4 이상에서 팁이 위치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영세 환자이고 NICU에 있었던 환아입니다. 이 사진에서 어떤 부분이 이상하신지를 생각해 보시면서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보시게 되면 환자가 인스피레이션을 그래도 조금 덜 되긴 하지만 렁 파렌키마가 이상한 소견은 아니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이 레디오 루센트한 부분이 이상한 소견입니다. NICU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뉴모토락스가 앞쪽으로 뜨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코스토프레닉 앵글에서 뉴모토락스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소량의 경우에 미디얼 쪽에 렁필드에서 보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앞쪽으로 뜬 뉴모토락스가 이렇게 레디오 루센트하게 보이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체스트 레터럴 엑스레이를 촬영하게 되면 보다 더 정확하게 뉴모토락스를 디텍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P 뷰를 보셨을 때도 레디오 루센트한 부분이 혹시나 그 미디얼 렁필드에 보이면 이것이 혹시나 소량의 뉴모토락스인지 를 의심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면 체스트 레터럴 엑스레이를 촬영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환자는 4일 이후에 컨servative 케어 이후에 해당 뉴모토락스가 소실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개월 된 남자 환자이고 이 사진에서는 어떤 부분이 이상하신지 좀 한번 보시면 레터럴 엑스레이와 같이 이제 보여드렸는데요. 보시면 이게 그러니까 체스트 엑스레이가 사실 렁필드만 보면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소프트 티슈 리전과 그리고 본도 같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4개의 이렇게 리니어한 에어 덴시티들이 보이게 되고 레터럴 엑스레이에서도 앞쪽으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subcutaneous emphysema이고 이 subcutaneous emphysema와 동시에 이쪽에 보시면 약간 소프트 티슈 리전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고 그 주변으로 되게 까맣게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뉴모미디아스티눔이 같이 있으면서 여기는 프로미넌트한 타이무스가 그래서 훨씬 더 잘 보이는 것입니다. 엑스레이 상에서 보시면 이쪽 하트 보더를 따라서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컨투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뉴모미디아스티눔이 있는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바이라테럴 4개 서큐테니어스 엠피제마와 뉴모미디아스티눔이 같이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계속 엑스레이 팔로업을 하면서 해당 부분이 호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혹시나 다른 패솔로지가 있을까 봐 체스트 CT를 촬영하였는데 하트 보더 따라서 소량의 뉴모미디아스티눔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듯 엑스레이 상에서 뉴모미디아스티눔 그리고 뉴모토락스가 어떻게 보이는지 꼭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하겠고 어 소프트 티슈 쪽에서도 혹시 다른 리전들이 동반된 리전들이 보이진 않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 있고 이 환자는 아까처럼 뭔가
하트 보더가 굉장히 커져 있는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이것이 혹시 타이무스인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타이무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 이제 upper mediastinum에 잘 관찰되게 되고, 근데 이 리전 자체도 지금 보시면 뒤쪽에 pulmonary vasculatur이 비쳐 보이기 때문에 뭔가 메스라고 하기에는 뭔가 이상하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하트 보드가 많이 커져 있는 카르디오메갈리라고 하기에도 컨투어가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 '어떤 다음 검사를 의뢰하면 좋을까?'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환자가 2세 환자이고 사실 제일 소아에서 제일 쉽게 이제 할 수 있는 검사는 영상 검사는 초음파이기 때문에 초음파로 해당 부위를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사실 3 가지 검사를 다 같이 진행했고, 그 해당 부분, 그러니까 하트 옆으로 초음파를 진행했을 때 이렇게 아네코익 시스틱 리전이 관찰되고 내부에 인터널 septation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CT에서도 시스틱 리전으로 관찰이 되었고, 하트 옆으로 MRI를 촬영했을 때 이렇게 septation이 있는 시스틱 리전이 관찰되어서 이 환자는 하트 옆에 있는 시스틱 림판지오마로 컨펌이 되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타이무스뿐만 아니라 이렇게 시스틱 메스 같은 경우도 완전히 하얗게, 당연히 물이 차 있기 때문에 하얗게 솔리드 메스처럼 보이지 않고 마치 다른 것들을 감별하기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체스트 엑스레이에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제일 쉽게 초음파의 도움을 받아서 감별을 해볼 수 있고, 아나토미컬 수술 치료적 치료를 위해서 아나토미를 훨씬 더 잘 보시려면 CT나 MRI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환자는 23개월 된 환자였고 아탁시아를 주소로 내원한 환자입니다. 이니셜 체스트 엑스레이를 촬영하였습니다. 사실 아탁시아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이제 뭐 MRI도 진행을 했고, 이니셜에 이제 입원한 당시에 찍은 체스트 엑스레이입니다. 이 체스트 엑스레이에서 이상한 소견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소프트 티슈 리전도 봐야 하고 본 리전도 봐야 합니다. 다행히 이 환자는 그쪽에서는 병변이 없었고, 렁은 시메트릭한 장기이기 때문에 이 렁 파렌키마를 보셨을 때 어 다른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바로 이 에이펙스에 있는 부분인데요. 이쪽 라이트 렁 에이펙스와 달리 레프트 렁 에이펙스에는 하얗게 보이는 컨솔리데이션 또는 메스 리전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어 이 부분에 메스가 의심이 된 환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의 렁의 에이펙스의 경우에는 아까와 달리 사실 초음파가 윈도우가 좋지 않아서 잘 보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메스가 의심됐기 때문에 바로 체스트 CT나 다른 체스트 MRI를 촬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 CT를 촬영하였고, 이 환자는 뉴로블라스토마로 컨펌이 되었던 하나입니다. 이렇게 베슬 인케이스먼트 하고 있는 소견이 이 뉴로블라스토마의 특징적인 파인딩이고, MRI 상에서도 T2에서 heterogeneously high로 보이고 major vessel encasement 하고 있었던 뉴로블라스토마의 소견입니다. 이제 이 환자는 이제 이니셜에 에이텍시아로 왔지만 아마 뉴로블라스토마 때문에 생긴 튜머 related 심텀으로 생각이 되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니셜 체스트 엑스레이 검사에서도 이렇듯 메스가 관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니셜 검사라고 넘기지 마시고 혹시나 다른 병변이 있진 않은지 한번 같이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거는 응급실에서 이제 보통 잘 알고 만나게 되는 환자인데요. 15개월 된 남자 환자이고 응급실에 디스프니아를 주소로 내원했습니다. 킥킥거리는 증상도 있고요. 근데 보시게 되면 아까처럼 이제 렁은 이렇게 시메트릭한 organ이기 때문에 뭔가 오른쪽과 왼쪽의 렁이 다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른쪽이 정상인지 왼쪽이 정상인지 잘 니다. 처음에 이걸 보면 대부분은 잘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 환자가 증상이 있는데 어떤 검사를 이제 처방을 하면 좀 더 differential diagnosis를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기 위해 가져온 케이스이고요. 이 환자는 사실 lateral decubitus 뷰를 이제 촬영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력의
의해서 이 렁이 컬랩스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검사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레터럴 데쿠비투스가 물을 이제 볼 수 있는 검사이기도 하지만 렁의 컬랩스를 볼 수도 있는 검사이기 때문에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쿠비투스를 진행을 했고, 보시면 이제 라이트 사이드로 누워서 이제 엑스레이를 촬영을 했는데 라이트 렁이 컬랩스가 되지 않고 빵빵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레프트는 레프트 사이드로 누워서 이제 진행을 하였는데 레프트 렁 콜랩스가 잘 됩니다. 그래서 레프트 렁은 정상 소견이고 라이트 렁은 뭔가 책 밸브처럼 이제 에어가 나가지 못하고 하이퍼 익스펜션이 돼서 저렇게 까맣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체스트 엑스레이에서 사실 라이트 렁이 이상 소견이 있었습니다. 라이트 렁이 훨씬 더 하이퍼 인플레이션 돼서 빵빵해서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뭔가 포린 바디가 라이트 브론코스 쪽에 있지 않을까 의심을 했었던 하나이고, 체스트 CT를 통해서 라이트 인터미디엇 브론커스에 이렇게 푸드 매터럴이 있어서 이렇게 하이퍼 인플레이션 된 것을 보였던 이제 환자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응급실에 체스트 CT가 없다면 이니셜 체스트 엑스레이 사인에서 저렇게 보이고, 다음 검사를 이제 의뢰를 하고 싶을 때는 반드시 체스트 레터럴 엑스레이를 사용해서 어떠한 렁필드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CT가 없는 경우에 바로 FOB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8개월 된 남자 환자이고, 이제 보시면 뭔가 이상 소견을 확실히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thoracic cavity에 이렇게 뭔가 헤테로지너스한 리전이 관찰되게 됩니다. 뭔가 에어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고 뭔가 솔리드 포션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나?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부분, collapse consolidation인가? 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 환자는 사실 반대쪽하고 이쪽을 좀 보시게 되면 diaphragmatic 컨투어가 잘 보여야 되는데 오른쪽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그리고 이쪽이 이제 바울 컨투어인데 바울 컨투어가 뭔가 thoracic cavity로 따라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diaphragmatic hernia, congenital diaphragmatic hernia가 오른쪽에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레터럴 엑스레이를 보시면 포스테로 라테럴 쪽으로 바울 컨텐츠들이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 상에서 항상 뭔가 그 렁필드에 이런 에어 related 리전이 보였을 때, 물론 이제 에어와 관련이 있는, 예를 들어서 렁시스트라든지 CPM의 가능성도 있지만 다이프라마틱 컨투어가 잘 보이지 않는다면 이것은 혹시나 다이프라마틱 허니아 때문에 바울이 올라간 것이 아닌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 환자는 컨트라스트를 사용해서 콜론이 확실하게 빠져 있던 것을 보여줬던 케이스입니다. 5살 여자 환자이고 엑스레이 상에서 이상 소견이 있습니다. 이 환자는 심텀 자체는 특별하게 없었던 화나인데 뭔가 이렇게 속이 좀 불편하다? 뭐 이 정도 아주 마일드 심텀이 있었던 화나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사실 렁 자체는 시메트릭하고 콜랩스 컨솔리데이션도 없고 소프트 리전 없고 스파인도 괜찮습니다. 다이프람을 자세히 보면 다이프람도 시메트릭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 이 하트 보더 앞쪽으로 뭔가 이렇게 까만 부분이 보이는데, 이 까만 부분이 렁 파렌키만은 아닌 것 같고 뭔가 독립된 로큘레이티드 리전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뉴모미디아스티눔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게 굉장히 well-defined border이고 로큘레이션 되어 있어서 사실 뉴모미디아스툼이 이렇게 보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추가 이밸루에이션 위해서 레터럴 엑스레이를 촬영하였고, 보시면 미디아스티눔 한가운데에 이렇게 이제 뭔가 에어처럼 보이는 부분이 관찰되게 됩니다. 이 환자는 이 부분이 이상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체스트 CT를 촬영하였고요. 하야탈 허니아가 있었던 환아입니다. 그래서 항상 엑스레이를 보실 때 렁 파ren키말뿐만 아니라 다른 abnormal air density가 보인다면 이것이 혹시 pneumothorax인지 pneumomediastinum인지, 혹시나 너무 볼더가 완벽하게 되어 있다면 바울이 올라간 것이 아닌지를 생각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CT와 그리고 upper GI로 하야탈 허니아를 컨펌하였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상에서 렁 파렌키말 리전 말고도 이 다이프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쪽이 올라갔을 때 이것이 에이틀렉타시스냐 하이포플라지아냐 아니면 프레닉 너브 palsy 같은 것들이 있으면 이제 한쪽만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고 바이레터럴 엘리베이션이면 렁의 볼륨이 작아서 올라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앱도멘에 문제가 있어서 헤파토메 스플레노메갈리나 메스나 아사이티스 또 바이오가스 디스텐션이 있어서 양쪽이 다 올라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정상 위치보다 내려가 있다면 렁이 이제 엠피지마토스 하거나 오버 인플레이션에서 내려가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심한 경우에 텐션 뉴모토락스가 있어서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다이프람의 위치도 같이 잘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앱도멘 엑스레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 제가 응급 질환으로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앱도멘 엑스레이를 보실 때 이제 항상 바울 가스 그리고 소아스 컨투어 그리고 심지어 스토막의 룩에 그리고 리버 키드니의 위치, 스플린의 위치 그리고 본 컨투어까지 항상 같이 보는 것이 중요하고 어떤 장기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 엑스레이를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메스 컨투어들을 놓치는 경우들도 있고 바울 만 너무 열심히 보다가 이런 본과 관련된 그 리전들을 놓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끔 이제 소아과 선생님께서 요렇게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오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간혹 가다가 "혹시 뉴모페리토니움이 아닌가요?"라고 오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정상적으로 앱도미널 머슬 옆으로 페리토니얼 팻이 보이는 부분입니다. 가끔 가다 이 페리토니얼 팻이 프로미넌트하면 마치 뉴모페리토니움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정상 소견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14개월 된 여자 환자이고 응급실로 내원했던 환아였고 앱도미널 페인으로 왔는데 이 환자 보시면 이제 사실 카테터가 굉장히 많죠. L튜브도 있고 레프트 피모럴 비너스 카테터도 있고 그리고 PD 카테터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그 위치 자체는 다 정상적으로 잘 위치해 있다고 생각이 되고 하지만 바울가스도 괜찮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이제 보시면 이 부분이 사실 리버 컨투어가 있어야 할 곳이고 리버 컨투어가 있어야 할 위치에 뭔가 까맣게 상대적으로 더 까맣게 보이는 부분이 여기 위쪽으로 관찰이 됩니다. 보시면 사실 이 부분은 스토막이 있어야 할 위치는 아니고요. 그래서 뭔가 이제 중요하게 제가 언급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리버의 컨투어가 보여야 하는 자리에 이렇게 까맣게 보이게 되면 이거는 뉴모페리토니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뉴모페리토니움이 동반이 되어 있었던 환아입니다. 환아가 14개월 환자이지만 업라이트 뷰를 찍을 수 없는 이제 누워 있는 베드리든 환자였기 때문에 오더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검사는 크로스 테이블 라teral view입니다. 크로스 테이블 lateral view는 이렇게 옆으로 앱도멘 엑스레이를 찍을 수 있고 소량의 뉴모 페리토니움도 디텍션 할 수 있는 검사이기 때문에 NICU에 있는 누워 있는 환아들이나 아니면 업라이트 뷰를 찍을 수 없는 소아의 경우에서 많이 쓸 수 있고요. 그래서 리버 옆으로 저렇게 뭔가 로우 덴시티로 보이는 부분이 있다 하면 소량의 뉴모페리토니움일 수도 있기 때문에 크로스 테이블 라teral view를 찍어서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 환자는 사실 바오 퍼포레이션이 의심되는 상황은 아니었고 왜인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PD 카테터를 통해서 에어가 좀 들어갔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뭐 다른 트리트먼트 없이 컨저버티브 케어로 호전이 되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뉴모페리토니움이 어떤 소견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엑스레이에서 잘 보여주는 케이스라 가져와 봤고요. 이 환자는 NICU에 있었던 아기이고 보시면은 어떤 부분이 이상하신가요? 태어나자마자 엑스레이인데 본도 괜찮고 근데 바울이 이렇게 세그멘털 딜라테이션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그멘테이션 딜라테이션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뭔가 옵스트럭션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그거 말고도 보시면 이렇게 리버 옆으로 약간 로우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뉴모페리토니움을 의심하시는 것이 중요하겠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작은 linear hyper radio opaque한 라인이 보이는데 이것이 falciform ligament입니다. 그래서 리버가 anterior
리버 앞쪽으로 이 에어가 끼면서 이렇게 falciform ligament도 잘 디텍션이 돼서 이 환자는 뭔가 바울의 옵스트럭션이 생기면서 뉴모페리토니움이 같이 생겼던 케이스라고 보시게 되겠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이런 소견들이 보이기 때문에 혹시나 뭐 에이트레지아, 일리아르 에이트레지아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바울가스가 보이는데 이렇게 perforation 되었으면 뭔가 두오데널 에이트레지아라든지 제주널 에이트레지아보다는 뭔가 디스털 쪽에서 에이트레틱 세그멘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사실 이니셜의 저 부분을 이제 좀 잘 못 봤던 것 같고 팔로업 엑스레이를 촬영을 했는데 보시면 아까보다 훨씬 더 이제 프로미넌트하게 이렇게 에어 덴시티가 관찰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고 뉴모페리토니움의 소견입니다. 아까보다 훨씬 더 그 옵스트럭션이 의심이 되는 소견이고 뭔가 dirty shadow가 바울 바깥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크로스 테이블 라테럴 뷰를 찍었고 생각보다 많은 양의 뉴모페리토니움이 관찰되게 되고 옵스트럭션이 이제 의심이 되는 이제 환자의 사진입니다. 이렇듯 이니셜에 이제 리버 옆으로 뭔가 소량의 이제 로하 일디파인드 로우 리전이 보이면 혹시나 저것이 에러이진 않을지를 항상 의심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고 크로스 테이블 라테럴 뷰를 통해서 확실하게 확인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 환자는 일리얼 에이트레지아로 퍼포레이션이 돼서 수술을 들어갔었던 환자의 케이스입니다. 그 이거는 이제 가끔 이제 앱도미널 페인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제 입원 환자들 중에서 가끔 저렇게 엑스레이 상에서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7세 된 여자 환자였고 입원 환자였는데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이렇게 뉴마토시스 인테스티날리스가 관찰이 됩니다. 에어가 이렇게 바울 월을 따라서 이렇게 보이게 되는 특징적인 레디오그래프 소견인데요. 사실 이 뉴마토시스 인테스티날리스의 경우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그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리스크 팩터가 뭐 트랜스플란테이션, 이뮤노서프레션, 뭐 인펙션, obstruction 등에 의해서 다양하게 이제 나타나는데요. 이 환자 같은 경우에 3일 이후에 바로 호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나인 커즈로 인해서 뉴마토시스 인테스탈리스가 보였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렇듯 다양한 리스크 팩터를 통해서 뉴마토시스가 생길 수 있지만 이니셜에 저런 것들이 보이면 그래도 이게 포텐셜이 라이프 트레트닝일 수도 있거든요. 이스케믹 체인지 때문에 또 저렇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히 이제 임상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엑스레이 팔로업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고 만약에 NICU 환자들에서 저렇게 뉴마토시스 인테스탈리스가 보였을 때는 당연히 네크로타이징 엔테로콜라이티스를 의심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응급 으로 이제 보셔야 되는 소견이고 심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렇게 portal venous air까지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뉴마토시스 인텐시라스가 리스크 팩터가 굉장히 다양하고 나이에 따라 응급도가 또 다르기 때문에 소견을 좀 주의 깊게 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한 두 케이스 정도 엑스레이를 보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어드밴스 테크닉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보시면 3세 된 여자 환자이고 이 환자는 외래로 왔었던 환자입니다. 컨스티페이션으로 이제 내원을 했고 근데 보시듯이 엑스레이 상에서 이렇게 피카 컨텐트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항상 또 더 중점 깊게 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오른쪽 위쪽에 보시면 뭔가 이렇게 타이니하게 하이퍼 덴스한 리전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이제 관찰됩니다. 이 환자는 사실 이 부분이 이상한 것이고 여기가 사실 리버나 키드니 컨투어가 있어야 하는 곳인데 이렇게 스페클드 카스피케이션이 보이는 거는 사실 이게 스톤은 아닐 것 같고요. 뭔가 매스 릴레이티드 카스피케이션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컨스티페이션의 원인이 이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환자는 사실 이렇게 카우다 이키나를 누르는 레트로페리토니얼 메스가 있었던 환자이고 뉴로제닉 튜머 중에 갱글리온 뉴로마가 있었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비나인 커즈로 오랫동안 커져 있기 때문에 이 환자가 아주 오랫동안 컨스티페이션이 있었고 엑스레이 상에서도 이렇게 메스 컨투어 with speckled calcification으로 보였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컨스티페이션이라고 바울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소프티슈 메스가 혹시나 동반이 되어 있진 않은지를 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 환자는 4세 된 남자 환자이고 앱도미널 페인을 주소로 내원했습니다. 환자가 이제 뭔가
히스토리상 foreign body를 먹었다고 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이 이런 라디오 덴스한 매테리얼들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뭔가 실린더릭한 라디오 덴스한 매테리얼인데 이게 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보통 매그넷을 여러 개 먹었을 때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보이는 소견이고 아주 작은 조그만한 매그넷 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견들이 보였을 때는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되고 매그넷을 하나만 먹은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매그넷을 먹었을 경우에는 그 perforation 리스크가 훨씬 올라가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봐야 하는 소견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그 매그넷 매테리얼이 하나는 시쿰에 하나는 일리움에 있었고 거의 시로자 티어링이 있어서 impending perforation으로 이제 생각이 되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ER에서 혹시나 저런 식으로 멀티플 마그넷이 먹었을 때는 이게 perforation 리스크가 훨씬 높기 때문에 다른 뭐 헤어핀이라든지 아니면 코인과는 달리 surgical한 인디케이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엑스레이 상에서 명심하시고 잘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케이스는 마지막 케이스이고 2세 여자 환자이고 컨스티페이션을 주소로 역시나 내원을 하였습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 이렇게 바울 가스가 뭐 피컬 머티리얼로 차 있고 특별하게 스토마 가스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리버나 키드니 컨투어도 괜찮은데 근데 보시게 되면 이 스파인을 따라서 쭉 보게 되면 세이크롬이 이상합니다. 세이크롬이 정상 발달을 하고 있기는 하나 이게 원래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제 이분하게 관찰이 되어야 되는데 한쪽으로 데비에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이 세이크럼의 데비에이션도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고 이 부분에 메스가 있어서 이렇게 데비에이션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니면 언더라잉의 vertebral segmentation 아노말리가 있는 뭐 LMMC 같은 걸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세이크럼이 데비에이션 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이 환자는 큐아리노 신드롬으로 세이크럴 아노말리가 있으면서 앞쪽에 메닝고실이 동반이 되어 있고 뒤쪽으로 실고말레아가 같이 동반이 되어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스파인의 패솔로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컨스티페이션이 있었고 이제 어렸을 때 그거를 디텍션하지 못해서 조금 딜레이드 다이그노시스가 되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렇듯 앱도멘 엑스레이에서도 항상 보니 컨토어도 같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렇게 세이크롬 패솔로지가 있으면 메스나 아니면 다른 스피나 비피다 등을 의심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약간 두서없이 어떤 체스트 엑스레이 그리고 앱도멘 엑스레이에서는 꼭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를 케이스를 이제 같이 보시면서 이제 알려드렸다면 이제는 피디아트릭 이미징에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어드밴스 테크놀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음파에서는 저희가 지금 가장 관심이 있는 부분은 일라스토그래피입니다. 그래서 shear wave based 일라스토그래피고 음파의 진행 방향으로 횡으로 생기는 이런 shear wave를 통해서 탄성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transient 일라스토그래피를 비해서 비모드 영상을 보면서 원하는 부분의 탄성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리버라든지 솔리드 organ에 대해서 탄성을 이제 저희가 측정을 하고요. 그래서 주로는 지금 현재 빌리아리 HHI 포스트옵 이미징에서 이렇게 일라스토그래피를 측정을 하고 리버 파이브로시스의 정도를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이 빌리아리 에이트라이즈 포스트 예후가 이런 일라스토그래피와 연관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연구들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뭐 본메로 트랜스플란테이션 이후에 이제 VOD를 디텍션 하는 데 있어서 일라스티시티가 일라스토그래피를 촬영하면 이제 좀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도 함께 지금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혹시나 관련이 되는 과들 중에서 뭐 어떤 organ의 일라스티시티를 측정하고 싶다 이러면 저희와 함께 콜라보레이션 해서 같이 연구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이제 신의료기술 판정이 났던 유갭 솔루션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비모드 초음파의 감쇄 괴수를 사용해서 패티 리버를 좀 더 초음파에서 정량적으로 이제 판단하는 그런 기법이고요. 저희가 현재 지금 이 성인 프로브에서만 가능했던 이런 유갭 솔루션을 최근에 소아 프로브에서도 이제 저희가 저희 데이터를 사용해서 유갭 솔루션의 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성인 프로브면 9cm 미만의 이제 간 사이즈를 가진 환자에서는 잘 측정이 되진 않았는데 이제 소아 프로브를 사용하면 전 연령의 소아 환자들에서 이런 패티 리버에 대한 측정이 가능해서 혹시 이제 관심이 있으신 교수님들이나 뭐 전공의 선생님들은 오더를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가끔 초음파
그 판독에 UGAP이라고 써져 있는 이제 판독문을 내보낼 때가 있는데, 저희가 그레이스케일상 이게 패티 리버로 의심이 되면 저희가 UGAP 솔루션을 사용을 해서 정량적으로 수치를 이제 계측을 해서 판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임상적으로 호전이 되는지를 이제 좀 더 보실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컨트라스트 인핸스드 울트라사운드의 경우에서도 사실 아직까지 그 보건복지부에서 정맥화 투여는 승인이 되진 않았지만 임상과와 상의를 해서 이제 오프라벨 유스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CES 같은 경우에는 그 아요다인이라든지 MR 조영제와는 달리 이렇게 껍질 안에 조영제 공기방울로 이루어진 조영제가 들어가고, 이게 정맥화 주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할모닉 시그널을 내면 이렇게 초음파에서 어떤 장기의 조영 증강 여부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요. 검사가 끝나면 이제 환자는 그냥 호흡만 하면 그 조영제는 폐로 나가게 되고, 그다음에 껍질을 간이 대사하기 때문에 신독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프로톡시시티가 없기 때문에 신기능 저하가 있는 환자들에서도 조영 영상 을 촬영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세데이션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어린 환자들에서도 레디에이션 걱정 없이 이제 CUS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영제로 인한 과민성 반응이라든지 아나필락토이드 반응 자체가 CT 조영제에 비해 낮고, 그리고 MR 조영제와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임상과 상의하여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CEUS를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리버 포칼 리전에 대해서 그 디텍션을 하고 다이노시스를 하기 위해서 CUS를 사용했던 경험들이 있고, 또한 이제 인플라마토리 바울 디지즈에서 그 클리니컬 파라미터와의 연관성을 이제 조영 증강으로 이제 확인을 하고 같이 연구를 진행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리버 트랜스플란테이션 환자에서 그 7일 사이의 프로토콜, 데이 1이나 데이 2에서 리버 트랜스플란테이션 환자들에서 CUS를 사용해서 헤파틱 아터리 인핸스먼트, 또 리버 파렌키멀 퍼퓨전을 좀 더 자세히 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MRI 오더를 하실 때 MRI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이런 fat infiltration이라든지 아니면 liver의 그 iron content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퀀티피케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소아영상학과 상의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정량적으로 같이 이제 볼 수 있는 시퀀스를 좀 더 넣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한 바일 덕트를 훨씬 더 잘 볼 수 있는 MR 콜란지오 팬컬토그래피도 함께 이제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제 세데이션 안 하는 환자들에 있어서는 MR 엘라스토그래피도 촬영을 하고 있는데, MR 엘라스토그래피는 이제 지금 현재는 빌리어리 H-A지아 포스트옵 이미지에서 촬영을 하고 있고, 이 환자처럼 이제 9살 여자 환자이고 세데이션이 필요하지 않는 환자들에서 이렇게 리버 시로시스가 있고 스플레노메갈리, 그리고 다른 포털 하이퍼텐션의 그런 소견들이 굉장히 많은 환자들에서 MR 엘라스토그래피를 통해서 이 환자가 점점 그 리버 파이버시스가, 이 빨간색이 훨씬 더 이제 심하다는 표현인데, 리버 파이버시스가 점점 진행하고 있는 것을 MR 엘라스토그래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엑시얼 이미지와 그리고 일라스티시티를 동시에 이제 촬영할 수 있는 그런 기법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홀바디 MRI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최근에 소아 감염이라든지 아니면 소아 온콜로지에서 많이 이제 오더를 내주셔서 홀바디 MRI 테크닉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1.5T가 훨씬 더 이제 소아에서는 더 잘 촬영된다고 알고 계시면 되고, 디퓨전 웨이티드 이미지라든지 앱도멘 쪽에서 아티팩트가 훨씬 더 적습니다. 그래서 1.5T에서 보통 저희가 홀바디 MRI를 촬영하게 되고, IV 컨트라스트는 루틴리 인디케이션 되진 않지만 이렇게 다양하게 림포마나 sar코마, 뉴로블라스토마의 스프레드를 볼 때나 아니면 인플라마토리 바울 디지즈의 그 인핸스먼트 정도를 볼 때는 또 필요하기 때문에 컨트라스트를 사용해서 오더를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다음과 같이 여러 개의 스테이션을 촬영을 해서 아나토미컬 시퀀스를 이용해서 보통 이제 저희가 리전 캐릭터라이제이션을 하고, 그리고 이제 좀 더 추가적으로 디퓨전을 통해서 셀룰라리티를 관찰하게 됩니다. 그래서 홀바디 MRI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떤 리전에 대해서 디텍션 할 수 있는, 한 번에 이제 리전 디텍션 할 수 있는 좋은 검사이고, 그리고 그
한 160 정도 되는 이제 화나의 경우에 이 스테이션을 다 촬영하게 되면은 한 1 시간 정도 걸리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이제 홀바디 MRI도 적극적으로 처방을 하셔서 같이 이제 그 환자의 상태를 좀 더 원활하게 진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너무 방대한 얘기를 네 두서없이 했는 것 같은데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받겠습니다.